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있을까? 여러분, 월급이 깎이지 않았는데도 사람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그대로인데도 삶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망설여지고 장바구니가 무거워지고 기름값과 물가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 돈의 힘, 원화의 가치입니다. 환율이라는 건 원래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경제뉴스 한쪽에 뜨는 숫자, 투자자들끼리만 신경 쓰는 그래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가 듣고 있는 가장 거친 경고음이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최근 원화는 달러당 1,500원 선을 넘나들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달러가 비싸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곧 우리가 가진 돈의 국제적인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100만 원을 쥐고 있어도 예전보다 살 수 있는 달러가 줄고 예전보다 살 수 있는 해외 상품과 서비스가 줄고 예전보다 감당해야 할 부담은 커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율 상승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출하는 나라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물론 겉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한국 제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실제로 최근 수출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고 무역 수지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한국 경제는 아직 버틸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출은 잘 되는데 원화는 무너졌습니다. 물건은 많이 팔리고 있는데 한국 돈은 더 약해졌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이 수출 숫자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은 더 큰 위험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위험의 첫 번째는 외부 충격입니다. 중공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뛰고 달러가 강해지면 한국 같은 나라는 특히 아픕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대부분 밖에서 사와야 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수요가 커지면 원화는 더 약해집니다. 즉 세상이 불안할수록 한국 돈은 더 쉽게 흔들리는 구조를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대거 팔기 시작하면 단순히 주가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다시 달러로 바뀌어 빠져나갑니다. 주식이 내려가고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번 장세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자산 전체가 동시에 압박받는 장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집값이 흔들리고 월급 가치도 같이 흔들리는데 장 보는 비용까지 오르는 상황. 이건 투자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활 문제로 번집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곧바로 체감으로 연결됩니다. 해외여행은 더 비싸지고 유학 비용은 부담스러워지고 직구 가격은 뛰어오릅니다. 수입식품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결국 생활 물가도 자극받습니다. 기업은 원가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고 소비자는 같은 돈으로 덜 사게 됩니다. 월급 액수는 그대로인데 삶의 수준은 조용히 밀려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원화 약세는 무섭습니다. 주식 하락은 투자한 사람만 아플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은 집 가진 사람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약해지는 문제는 다릅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막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에 나섰고 외환 보유액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쉽게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는 단기 게임만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충격, 달러 강세, 외국인 자금 이탈, 재정 확대, 우려, 경기 둔화 불안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는 환율을 며칠 붙잡는다고 해서 근본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가장 두려운 질문을 꺼냅니다. 그럼 외환위기 오는 거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은 과거와 같은 구조적 취약 상태와는 다릅니다. 순대 외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단기 외채 비중도 예전 위기 시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당장 1997년처럼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장면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제의 본질은 한 번에 터지는 붕괴가 아니라 천천히 진행되는 약화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 조금씩 힘을 잃고 생활의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터지는 위기는 모두가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천천히 진행되는 위기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엔 여행 한번 포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엔 장바구니를 줄이게 만들고 그 다음엔 투자와 소비를 망설이게 만들고 결국에는 열심히 벌어도 왜 점점 팍팍하지? 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진짜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출이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외환 보유액이 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원화를 예전보다 약한 통화로 보기 시작하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환율 그래프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소득이 가진 힘, 한국인의 저축이 가진 무게, 한국인의 미래가 가진 안정감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던지는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아직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는가? 지금의 원화 약세는 그 질문에 대해 시장이 먼저 내놓은 가장 냉정한 대답일지 모릅니다.